여수시 문화원장이 문화원 일부 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은 유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 이사회가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발전소 건립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자 측과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평 생태전시관에 전시 중인 황금박쥐를 훔치려다 실패한 일당이 달아났습니다. 황금박쥐 동상은 162kg의 순금으로 시가 80억 원에 이릅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앞으로 회사 측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네, 어제 화면 송출에 문제가 있어 전해드리지 못한 여수시 문화원 보도 오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장이 문화원 기금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인데요. 반면 문화원장은 문제가 된다면 변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8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면서 세 개로 나뉘어 있던 문화원도 여수시 문화원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여천시 문화원 건물 전세 자금 1억 원은 통합 여수시로 회수되지 않고 여수시 문화원의 재산으로 귀속됐습니다. 귀속된 1억 원은 옛 여천시의 재산으로 분명한 혈세입니다. 그런데 현 여수시 문화원장이 이 혈세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여수시 문화원의 법인 통장 내역입니다. 원장은 귀속된 1억 원에서 본인이 의장인 이사회를 통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유물 구입비 1,500만 원과 시민 목공예 강좌 개설비 2,0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습니다. 3,500만 원이 입금된 법인 통장에 넘겨받은 원장은 통장을 보통예금으로 전환해 자유롭게 입출금했습니다. 식당, 마트, 항공사 등 생활비뿐만 아니라 지인 선물용으로 구매한 갓김치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전남도 문화원장 선거공탁금 500만 원도 이 혈세에서 지출됐습니다. 결국 통장에 남은 잔액은 5만 원. 문화원장은 유물 구입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구입 항목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특이한 상황입니다. 마트에 가서 이거 샀으면 이것에 정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물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정호, 파시오, 술도 받아주고 해. 그래서 통장에 입출이고 자유롭겠다는 겁니다, 내가. 설사 개인 용도로 지출을 했더라도 돈을 다시 채워 넣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입출은 내가 자유롭게 것은 저러백만 원에서 내가 이걸 샀다고 인정을 이사해서 내일 하니까 한다면은 의무를 내놓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변제한다.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문화원장이 이 기금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도 유용한 것 같다는 제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사실상 이를 감사할 외부 기관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고 문화원 통합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1998년 사라진 여천시가 여수시 문화원에 남긴 1억 원의 혈세. 현재 이 돈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 여수시 문화원장이 3,500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이전에 지난 2012년 전 문화원장도 1,5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원장 선거 과정에서 단일 후보 합의가 깨지면서 소송이 제기돼 이를 방어하기 위해 1,000만 원이 쓰였고 원장들의 이 취임식을 위해 추가로 500만 원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이 초에 시민의 혈세로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나 광역단체 모두 과거 여천시가 남긴 1억 원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화원의 이제 기금 사용 내역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감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 쪽에서는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이 오래돼서 아무 어떤 우리가 감사를 해서 원칙할 권한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가 지났던 거죠.
결국 문화원의 자체 이사회가 감사해야 하는 상황. 원장의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 문화원 이사회는 뒤늦게 감사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뭘 나와요? 이거 전화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천시가 남긴 시민의 혈세 1억 원. 마치 공소시효가 있듯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감시에서 벗어난 눈먼 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변경돼 특별법 제정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유족회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디자인단 출범식을 열고 6월 말까지 신청사 건립 비전과 방향이 포함된 기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시민참여 디자인단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건립 방향 설정에 반영한 뒤 12월 말까지 구체적인 설계 공모 지침을 작성하고 본격적인 신청사 설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네, 광양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 측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지역민이 거부하는 사업을 산업부가 특혜를 주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해서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MBC와 연락이 닿은 광양 그린에너지는 먼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는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부에 서류를 제출할 당시에는 일부 시설과 관련된 자료만 전달했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당초 계획한 만큼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근 택지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관리를 정부로 허가받은 환경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환경단체는 산업부가 지난해 말 사업인가를 낼 때부터 이례적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드펠릿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환경부가 지난해 1.5에서 올해 0.5로 조정했는데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발전소인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수개월의 다툼 끝에 만든 협의서 첫 번째 조항에 대기관리지역 지정 및 사업장 배출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후 착공하라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산업부가 배출 총량제 도입 결정 시기와는 관계없이 오는 6월 30일부터 착공에 들어가도록 허가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RPS 제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논리를 산자부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해가면서 들어준 꼴이다. 환경단체는 그동안 협의했던 환경 저감 대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만 불가피한 환경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오존주의보가 가장 많이 발효가 되는 것이 이 광양망건입니다. 또 환경위에 관련 발전소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인하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 질문 등을 통해 발전소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대학 교수 등 모두 6명으로 수산물 특화시장 분쟁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회사 측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화시장 운영회사와 일부 상인들은 운영진 구성과 공과금 납부 등을 두고 수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자체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 해상 케이블카 50여 대가 갑작스런 낙뢰로 공중에서 멈춘 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케이블카 운행은 긴급 복구 작업으로 10여 분 만에 재개됐지만 케이블카 승객 50여 명 가운데 4명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케이블카 측은 강풍과 낙뢰로 발전기가 정지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남성 3명이 전남 한평에 있는 황금박쥐 동상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했습니다. 이 동상은 162kg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현재 시가가 80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성들이 전남 한평 생태전시관 앞에 나타납니다.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은 손전등을 비추고 절단기를 이용해 출입문 철제 셔터 자물쇠를 절단합니다. 하지만 철제문을 들어올리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고 잠시 뒤 보안업체 차량이 도착하자 도주합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 3명이 전남 한평 생태전시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셔터 장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경보장치가 울리게 돼 있는데 그 경보장치가 울리니까 지금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 남성들은 생태전시관 내에 전시 중인 황금박쥐 동상을 훔치기 위해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금 162kg의 황금박쥐 동상은 한평군이 지난 2008년 27억 원에 구입했으며 현재 시가는 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8년부터 지금 이거 황금박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보안이 지금 삼중으로 철저한데 훔쳐간다고 온 자체가 항상. 경찰은 전시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현장에 남겨진 망치를 수거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 거문도 해안절벽에서 녹이 쓴 포탄이 발견돼 해군이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군 삼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수 거문도의 해안절벽에서 약초를 캐던 주민이 철로된 포탄을 발견해 해군에 신고했습니다. 해군은 폭발물 처리반을 현장에 파견해 포탄의 점화 장치를 제거했으며 이후 군함을 이용해 포탄을 부대로 옮긴 뒤 최종 처리했습니다. 순천 청암대가 소속 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청암대가 이모 교수를 상대로 입시 홍보비를 유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두 차례 재판에서도 이 교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를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고흥읍 샘마트에서 OK 사진관까지 350m 구간에 남계천변과 연계한 녹지공원과 다목적 친수광장,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사업 준비 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